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김수민 사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판은 내 손 안에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너무 민숭민숭하죠. 안윤상 거기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툭 던지면 어떤 반응이 올까. 네. 괜찮은데 이것도.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손지은 기자,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평론가.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다시. 우리 첫 번째 오늘 얘기해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진격의 민주당. 예. 계속 가는 사람들 두 개 저 특집이거든요. 어저께 저희가 첫 곡으로 그 저 퀸의 돈 스타미나고 틀었는데 네. 진격의 두 사람. 두 세력이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정호영 후보자. 오늘도 그 얘기 할 겁니다. 첫 번째 진격. 이 민주당인데 요 검수완박 법안을 저 소위 말하는 민영배 의원 탈당 카드 요거까지 써가지고 좀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준비된 것부터 좀 들어보고 올게요.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조차 우상이었던 민주화 선배들이 괴물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세력이 아니라 내 권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세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 당론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야 만장일치 끝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어제 민영배 의원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요. 민주당 쪽에서 계속. 네, 일단 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당론으로는 이 법안이 채택이 된 거지만 이런 절차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좀 부적절한 탈당으로 이 법안 처리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큰 틀까지는 이제 그 강론에는 다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의원총회에서는 표결하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범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근데 김수영 평론가 나 진짜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원래 이제 의원들이 탈당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잖아요. 탈당. 네, 왜냐면 당의 가치가 본인이랑 맞지 않거나 본인의 당론을 못 따르겠거나 네. 쉽게 얘기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건데 절이 좋은데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민영배 그렇죠. 의원이 그거 아니에요? 네, 뭐 나는 민주당에 너무 좋은데 떠나. 이거 아닌가? 위장 이혼도 있고 어. 위장 전입도 있고 위장 퇴직도 있고 위장 탈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뭐 당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행보하고 어긋나 가지고 탈당을 하거나 또 그러니까. 잘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그런 때문에.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모 검사는 이것이 이제 통정 허위에 해당한다. 민법에 적용을 받으면 통정 허위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정호의 표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죠. 이건 이제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민법이 써 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저부터도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뭐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반칙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에 위성 정당에 빗대서 위성 의원이 나왔다. 예, 그리고 막 SNS에 보니까 민영배 의원과 인공위성이 합성된 그런 사진 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4월 달 안에 요거에 통과되느냐 안 통과 요거잖아요. 4월 넘어가면 사실은 뭐 물 건너 가는 거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거부권 행사도 했고 그러면 키를 준 건 역시 의장이죠. 박병석 의장. 맞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래는 23일부터 캐나다 미국 순방이 이제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주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사들 만나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이제 그거를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남아서 여야가 좀 이야기를 해달라, 물밑 협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하지 않고 일단 오늘까지는 얘기를 조금 해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중재안이 양당의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조정에 올린다는 게 민주당 스케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당이 하루 만에 중재안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중재안 자체는 저는 안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안은 생각하거든요. 만들 수는 있다. 지금 이미 나온 얘기도 이를테면은 뭐 수사권은 축소를 하되 수사 지휘권을 살리자라는 얘기도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뭐 경찰 쪽으로 너무 비대화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쪼개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또 하루 만에 결정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민주당도 그걸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중재안 자체는 저는 뭐 기술적으로 중재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받을 만한 안이 나올까? 예, 그 점은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차피 민주당은 6개 다 박탈하려 할 거고 네네. 국민의힘은 하나도 양보 못 할 거고 양쪽의 지향점이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이게 중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럼 오늘 중재안 안 나오고 법사위원회 올려가지고 쭉쭉쭉 가면 결국 누구야 저 박병석 의장의 직권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방방이 두들겨 되니까 요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박병석 의장? 일단 지난해 이 언론중재법 처리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이 해달라는 그 꼼수 절차들을 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특위가 꾸려지고 더 논의를 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박병석 의장이 조금 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 동력이 얼마나 확보가 됐느냐가 문제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명분에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사실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요 제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조차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게 참 그럴싸해 보여야 하거든요. 이제 정치는 대의 명분인데 그렇죠. 명분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제 뭔가를 이 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분들이 으쌰으쌰 끌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철험회라든지 아주 소수 강경파 그리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부 지지자들 아주 일부에게 전체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지지를 강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니 5년 동안 뭐 했느냐 뭐 했고 또 그리고 이게 거부권 자기들 대통령 이제 우리 정당의 대통령이 요거를 거부권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해놓고 사실 법안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날짜를 박아놓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사실 좀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손지은 기자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 이거 손지은 기자 알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거요? 진짜 궁금한 거. 양양자 의원이 어제 인터뷰 보니까 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안 되면 청와대에서 감옥 20명 갈 거예요라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여연대 저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들었는데 나도 그거 깔 수도 있어. 뭐 그 글 올려다 지웠다 그러던데. 네. 그 누구예요? 너무 궁금해. 누가 안 그런 궁금해요? 말을 했는지 안 궁금해?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나 진짜 그렇죠. 궁금해.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모르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대의 명분 또 끌고 가는 철험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양양자 의원이 말했던 이 발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죠. 마치 이게 어떤 이 제도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이냐 이런 이제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제 양양재 의원 한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정확한 어디 간지 기억 안 나는데 철험회가 민주당처럼 보인다. 뭐 예를 들면 철험회한테 끌려간다 뭐 그런 취지의 네. 철험회가 민주당으로 보인다였나?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상황은? 그 진단을 맞는 것 같은 게 민주당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의견을 밝히면 문자 폭탄이 강성 지지층한테 로부터 문자 폭탄이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은 침묵 중인데 왜 문자 폭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의견을 밝히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러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고문이랑 굉장히 가까운 의원이잖아요. 근데 김병욱 의원이 어제 민영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나 이 당의 주요 리더들의 생각도 좀 오리무중이고 이 흐름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한 6명이서 이렇게 막 어울려서 놀다가 유리창이 깨졌거든요. 누가 깼는지 막 친구들은 서로 누군가가 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6명이서 뒤엉켜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뚜렷한 어떤 주도자는 없는 거고 약간 민주당도 현재 리더십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진격 민주당 얘기해봤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진격 돈스타미 나와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것도 저희 준비된 거 잠깐만 들어보고 올게요.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에 대한 부정의 팩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와야 인정하겠습니까? 일단 어제 신촌 세버넌스인가요? 밖에서요 우리 제작진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네. 장관 후보자랑 김수현 평론가 목소리가 똑같다는데. 그렇습니까? 고향도 같은 동네가 그렇죠. 억양도 정호영 후보자하고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완전히 같아요? 네, 경북 구미입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비슷하다 진짜. 저기 어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인가? 거기서 네. 이제 신체 검사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아들 뭐 병력 비리 아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 이게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인수위 입장에서는 일종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인수위의 진짜 속내, 전략, 플랜, 목표 이건 뭡니까? 자, 일단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출근길에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진격을 했습니다. 도덕성도 문제 없다. 네, 이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제 국민 정서에도 문제가 없다. 살펴보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죠. 그렇다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에서 지금 사실 여야가 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스펙과 관련해서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그 정도에 맞출 건지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지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달 3일에 청문회가 열릴 텐데 청문회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여기가 고민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요거를 낙마시킬 때 설명이 얼마나 충분하게 나오느냐.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과거 사례랑 비교해서도 뭐가 문제다. 이런 좀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좀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인수위의 전략은 뭐라고 봐요? 지금 똑같은 거 물어볼게요. 김수현 평론가한테. 좀 내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조금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다. 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또 뭐 재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한쪽에서는 부정의 팩트는 없습니다. 뭐 이쪽 의견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뭐 설령 아직까지 확실한 팩트는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 입을 리스크 걱정이 된다. 미리 좀 드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기류가 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좀 그 사이에서 고심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균형추 평균점이라고 했을 때는 청문회까지는 일단 가는 거. 예,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까지는 일단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 일각에서 그런 뭐 보도도 잠깐 있었잖아요. 방패? 방탄? 예를 들면 뭐 네. 정호영 후보자한테 민주당이 화력이 공세되면 정호영 후보자 뒤에 가려서 다른 후보자를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길게 끌고 가는 거다라는 일부의 관측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요거는 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러면은 이 윤석열 정부 인선의 어떤 그런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가치를 보여주는 인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으로 쭉 밀어놓고는 갈 수 있지만 요런 이제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18개 부처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까지 하면은 다 통과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당의 몫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상황을 쭉 보고 어떤 부분을 이제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선인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구나. 네. 현재까지 나온 거냐? 알겠습니다. 저 시간상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오늘 저 그거 중요한 경선 결과 하나 나오네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승민 김은혜 언제 발표해요? 9분 뒤 발표. 속보로 알려드립니다. 저희 3부의 신산분 시간에. 야 9분 뒤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안 물어볼게요. 네, 오늘 10시에 발표가 되고요. 이제 어제까지 이제 경선 다 치렀고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김수현 평론가한테 물어볼까? 누가 될 것 같은지? 그래도 돼요? 저는 예전부터 2%에서는 얘기를 안 했군요. 예전부터 김은혜 의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왔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유승민이 나가야지만 김동연한테 이긴다. 이렇게 되는 구도가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정치권에 때가 덜 묻은 이미지예요. 뭐 친박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이명박 정부 출신이지만 또 방송계를 한번 갔다가 정치권으로 복귀를 했고 또 한국에서는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또 의미를 충분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선전을 해왔고 당심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승리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윤심 논란 이건가 무관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이긴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네. 우리 손지윤 기자는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걸렸다. 네. 9분 뒤에 나오는데. 데스매치. 왜냐면 지방선거가요. 이제 선거를 다 이제 우리가 한 4년 전, 5년 전 했으니까 기억을 떠들어보시면 투표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광역단체장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뭐 시의원, 구의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광역단체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쭉 약간 줄투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제 출마하는 출마자들도 그러면 나를 당선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본선 경쟁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보고 있는데. 손지은 기자의 논리를 듣고 나니까 김은혜 의원이 지난번 대장동 국감 때 했던 모션이 생각납니다. 뭐야? 이재명 당시 지사가 막 이렇게 막 답변을 막 하니까 김은혜 의원이 손을 들어가지고 됐고요. 됐고요 했거든요. 손지은 기자에게 김은혜 의원이 됐고요.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다음 주에 사과 멘트부터 하고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답은 6분 남았네 이제. 자, 요거 민주당 서울시장. 이거 돌고 돌아. 근데 이 해프닝은 왜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니 변한 게 없는데? 두 사람 잘랐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네,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에 힘이 안 실리는 이유도 이 서울시장 공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송영길 대표, 박주민 의원이 나온다고 했더니 컷오프로 방침이 정해졌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다시 100% 경선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계속 특정인을 둘러싼 룰이 문제가 되고 또 이재명 전 후보가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까지 나오면서 왜 민주당이 자꾸 특정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제 이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계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거 그럼 100% 국민 참여 경선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해요? 근데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면 당심 같은 경우는 당심이 또 대중성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막 신인을 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중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중에서 사람 중에 제일 인지도가 높은 사람 누군가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후보군을 지금 네. 비대위원장들이 다 이제 후보군들 더 더 늘리기 넣는다? 위해서 오늘 이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 네. 이제 추가 출마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손지영 기자, 김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